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전략 박사 이희호입니다. 네, 박사님 또 한 주일이 그럴게요. 방송 순간 삭제돼가지고 다음 주가 또 돼버려서 저희가 또 이렇게 순간 삭제를 여기서 가격이 폭락해서 저희의 정신 상태도 순삭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네. 이슈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불세 첫 시간에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네, 말씀드려서 오늘 어떤 저희 얘기일까요? 첫 주제는 네. 그 KYC와 KY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늘 잘 말씀 KYC와 AML. AML은 한 세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있었던 토큰 이코노미 분석 모임 테스 18주차 모임에서 그렇죠. 발표한 자료 우리 국내 유일 국내 1등 여기 안영찬님 아르고스의 안정찬님께서 그 KYC AML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 아르고스라는 회사가 아까 국내 유일의 KYC AML을 지금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의 이미 뭐랄까 진행했던 케이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용어, 그다음 왜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무적인 팁들, 관련 이슈들 중심으로. 네, 제목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KYC와 AML이 뭔지부터 박사님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오군요. 네네. 너 이거 커스터머, 너 고객을 제대로 알라. 그런 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너 누구냐? 고객의 아이디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국적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ICO 가입 국가, ICO 가는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언 인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걸 식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KYC는 아까 그 고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암호화폐에서 일단 토큰을 얻거나 하는 행위가 자본 조달이고 결국 자본 조달이고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금융업과 비슷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실명제 같은 거죠. 주민등록증 까고 얼굴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네. 그 같은 행위를 자금 조달할 때는 하라라는 게 기본적인 금융 당국의 입장인 거죠. 가이드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CDD라고 하기도 합니다. 커스터머 듀딜리전스. 커스터머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듀딜리전스 실사를 제대로 한번 해라.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뭐랄까 VC 투자를 받을 때 늘 이제 DD를 많이 하죠. 뭔가 되고 나면 DD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듀딜리전스를 보내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법무법인 보내다가 회계법인 보내죠. 그게 이제 그 커스터머에 대한 DD 듀딜리전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는 건가요? 왜 하냐면 그 엔타이 머니 런더리 있잖아요. 자금 그 세탁 방지. 그렇죠. 엔티머니 런더리라고 해서 부정한 돈이 마약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원래 그 법으로 금지한 자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 가이드라인에 맞는 기본적인 자금에 대한 확인 혹은 그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KYC와 A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L을 하기 위해서 KYC를 먼저 하는 거고요. AML의 같은 말은 CFT라고 합니다. CFT란 말도 있군요. Completing the Finance of Terror.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의해서 싸우고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이렇게 강대국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한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테러 청정 국가라고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그 강대국 중에는 저 테러 자금이 늘 문제가 되고 저걸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면 금융 제재를 해서 금융 자산이나 이런 걸 동결시켰는데 그게 우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런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거고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걸 주관하는 단체가 FATF라고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한국 금융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정보원이 모두 이렇게 자산 2천만 원 이상 거래된다든지 이런 거는 다 기록도 남기고 식별도 해주고 그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냐면 왜 해야 되나요? 미국의 입김이죠. 뭐.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부정 자금이라든지 어떤 테러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ICO라는 게 자체가 자금 조달하는 금융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 뭐 아무리 그
크립토로 네. 자금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에 엑시트하거나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네. 피엣 은행 창구를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FATF에 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반을 했거나 소홀하고 그러면 그렇죠. 엄청난 징벌적 그렇죠. 손해배상금 벌금을 청구하고 있죠. 물게 네네. 돼 있거든요. 특히 네. 미국에서 네. 이런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사회에서. 금융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ICO 하는 그 주체가 재단이나 맞습니다.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재단이나 법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네네. 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행 계좌를 튼 은행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거래하는 그 회사 ICO 업체가 이런 걸 지켰는지를 그 간접적인 네네네. 그런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은행 입장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ICO 하는 업체도 은행을 사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환경에서 네네네.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싱가포르 각 국가의, 네. 국가의 마스를 상황. 보면 일반 자금하고 크립토 자금도 다 자금 조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달려보지 않는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그렇죠. 기존의 금융권에서 하는 걸 지켜라. 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네.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ICO를 한다거나 자금을 크립토로 모으는 정책을 할 때는 대부분 싱가포르에 가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는 규정이 마스다. 예. 네. 예, 마스가 이제 싱가포르 금융청 네. 같은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위스, 이건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핀마도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네네. 증권성이 있다면 네, 네. 증권성이 있다면. 우리 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으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증권성이 있다면 자금 세탁 방지법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네네네. 요걸 근데 판단하고 네. 거의 다 유틸리티라고 하더라도 네. 거의 증권성 기본적으로 증권성이 소지는 있기 때문에. 거의 일부는 갖고 네. 네, 네, 있으니까 네. 넓은 의미에서 그쵸. 보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란 뜻이 아니라 증권성이 있다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토큰을 발행하고 ICO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유틸리티적 성격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분명히 증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규정을 모두 지켜서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부분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될 것 한국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든 마련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챙겨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죠. 예, 근데 아직 없는데 네.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크립토 자체가 사실 거래소가 없으면 크립토도 그 절름발이 신을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래소를 통해서 그 환금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조달이나 이런 실질적인 네.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통해 가지고 피에트를 받아 가지고 크립토를 거래하게 계좌를 터주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 금융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 초에 그 크립토 가격이 완전히 그냥 하이프 걸려가지고 네. 막 위로 치솟고 있을 때 네, 네, 네. 금융 당국에서 직접적인 제재 방법이 없으니까 거래소를 지금 컨트롤할 수 그렇죠. 없어요. 왜냐면 거래소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죠. 있거든. 그 업 자체를. 네, 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야 은행 너네 창구를 통해서 거래소로 자금이 그렇죠. 흘러가니까 네. 여기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규정 잘 지켰어. 그렇죠. 그거 규정을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준비해 네. 하면서 압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해소될 때까지 네. 그 은행들이 막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일부 막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 그냥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까 여기 딱 거래소 규제 그 친구 한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거래소 규제라는 것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럼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게 자산으로 그냥 자산이나 화폐로 볼 것이냐, 혹은 금융 상품이 아니고 완전 비금융적인 어떤 거를 볼 것이냐. 지금은 사실 금융에 상관없는 걸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수단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 근데 그 규정도 이게 자산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쨌거나 신규 한국 돈이 거래소로 들어가서 암호화폐로 바뀔 때 그게 어떤 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 계좌를 매핑 시킴으로써 이 계좌 어느 계좌 누구의 계좌에서 어떻게 실제 실명으로 맞는지 실명으로만 그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이 회계적 절차나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다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